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이직의 정석 9번째 시간. 여전히 YJ입니다. 오늘은 그만두는 것을 협상 카드로 쓰지 마라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몇 년 전에 샀던 사자비라는 건담 쪽 캐릭터고요. 8시간 걸렸어요. 요거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거나 왠지 좀 없었던 일을 해줄 것 같지 이런 약간 압박하는 얘기를 하려면 좀 건담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사진에 이번엔 건담을 넣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10가지 얘기를 할 계획으로 8개를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 9번째 그만두는 것을 협상 카드로 쓰지 마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좀 이번에 약간 좀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다크한 얘기를 좀 이번에는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일단 관리자 입장에는 직원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계속 다닐 사람이랑 결국은 그만둘 사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체된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요즘에는 진급이란 게 제한적이잖아요. 결국은 일부 선택된 사람만이 빠른 진급, 높은 연봉 인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분 상대평가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을 희생양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A를 주려면 누군가는 D를 받아야 될 거고요. 모두 중간을 주거나 몇 명은 아주 좋게 주려면 또 몇 명은 아주 나쁘게 나와야 되는 보통 그런 평가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챙기는 누구를 잘 주기 위해서는 또 챙김을 받지 못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일단 그게 좀 가정 같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누군가가 갑자기 그만둘 경우 당연히 나머지 모든 직원이 그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그 친구가 적응될 때까지는 이 나머지 직원들이 계속 평소보다 더 힘들게 됩니다. 어차피 누굴 그만둘 걸 감안해서 인원을 넉넉하게 뽑은 회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당장 이 친구가 나가지 않는 것이 조직 전체를 위해서는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리자, 부서장이나 임원이면은 내 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한 명이 갑자기 나가게 됨으로써 나머지 모든 친구들의 불만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로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회사 조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니까. 그리고 또 빨리 또 이 사람을 또 뽑아야 되고 다시 뽑기도 어렵고 뽑아서 또 어느 정도 기르기도 어렵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장기간 동안 스트레스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조직 전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얘를 좀 남기는 게 최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쓸 수 없었던 카드까지 제시하더라도 그 직원이 남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편하니까요. 그렇대 하지만 남기고 나면 이제는 그 친구는 결국 그만둘 사람임을 사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까지는 모든 직원들은 사실은 누가 그만둘 사람인지를 모르죠. 이 사람도 마음속에 어떤 얘기가 생각이 있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이제 질르는 순간 이 친구는 결국 그만둘 사람이구나.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모든 직원이 1번 우리 회사 계속 다닐 사람으로 웬만하면 분류되고 그 중에 누가 그만둘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질르는 순간 이제 2번이라는 그만둘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꼬리표가 붙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분들 입장에 남겨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회사 계속 다닐 사람, 내가 같이 갈 사람을 챙겨야 될 시점에 결국은 그만둘 사람을 희생양으로 쓰게 됩니다. 어차피 그만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또 이렇게 되면 희생양이 되면 또 열받아서 나가겠죠. 그래서 또 나가면 당장 조금은 힘들어지니까 이때는 일단 희생양으로 계속 쓰면서 챙겨주기보다는 립서비스죠. 립서비스 정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더 챙겨줄게 다음번에. 이번에 진급 널 위해 내가 힘썼는데 진급이 안 됐어? 내년에 꼭 진급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말로써 조금 더 희생양을
그래도 희생양 다음번 희생양으로 또 쓸 수 있도록 조금은 남길 수 있는, 말로만 하고 에이스급 아니면 정말 내가 같이 갈 직원들을 챙겨주는 거죠. 이제 어차피 이 친구는 그만둘 사람이니까 뭐 이게 좀 총알바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좀 우울한 얘기죠. 근데 뭐 100%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당연하겠지만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순간 웬만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좋은 조건을 제시받습니다. 그 이유는 또 어쨌거나 앞에서 말했죠. 얘가 나가면 다들 너무 힘들어지고 뭐 안 나가는 게 베스트니까 일단 당장은. 왜냐면 얘 나갈 줄 알고 미리 준비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만둘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겠다고 지르는 순간은 일단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기는 게 당장은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은 조건을 제시하죠. 그렇게 뭐 이것저것 생각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남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또 좀 우울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배신자라는 단어 너무 이렇게 좀 잔혹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극단적으로 보면은 배신자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내 조직을 떠나겠다고 지른 이 친구도 어차피 나와의 뭐 약속은 아니지만 뭔가를 한번 깬 친구잖아요. 얘는 나한테 한번 깼는데 나는 얘한테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신뢰를 지킨다? 또 어차피 언젠가 얘는 또 나를 그만둘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약속을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좋을 땐 좋겠지만 뭔가의 선택의 기로에 왔을 때는.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결국 그만둘 사람임을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동안 얘의 속마음을 몰랐지만 알고 있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보면은 딴 생각하는 것이 딴 생각 뭐 또 그만두거나 어쨌거나 뭔가 처음에 질렀을 때야 깜놀이지 이제 그 다음부터 꼬리표를 어느 정도 달고 예측하고 보면은 이 친구가 지금 뭔 생각 하나 보다 또 이직하려나 보네 또 불만이야 이런 게 이제는 생각하고 보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까지 나쁜 분이 많진 않지만 방해하려면 충분히 방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만둘 사람을 알고 이제 또 뭔가 딴 데 가려고 해? 그럼 뭔가 이렇게 방해하거나 아니면 레퓨테이션 체크 같은 것도 좀 해방을 놓을 수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좀 눈에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 익명성 속에서 익명성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탁 꼬리표 달고 나와버리면은 일단은 관심 받으니까 면접 보러 갈 때도 힘들고 보통 그러잖아요. 치과 간다고 면접 보러 가잖아요. 치과가 좀 오래 걸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냥 진짜 일반 직원이면 진짜 치과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만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또 이상하게 이력서를 출력하는 것 같이 뭔가 분주하고 업무 집중 못하는 것 같은데 치과를 간다. 면접 보러 간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죠. 그런 거를 또 좀 방해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쉽지 않아져요. 익명성 밖으로 나와버리는 순간.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또 배신할 사람으로 분류되며 괴롭히려면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 이거죠. 일단 당장 뭔가 이제 가고 싶은 회사로 이제 가려고 합격자 발표가 났던 거의 합격 발표 나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뭐 관리자분한테 저 그만두겠습니다 했을 거잖아요 처음에. 하지만 관리자가 상상을 초월한 당근을 제시해서 남았어요. 그러면 일단 그 가기로 했던 그 회사는 이제 안 가기로 통보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열심히 이제 다니다가 또 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또 그만두려고 할 때쯤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갈놈이죠. 갈놈? 놈이라고 하면 너무 전 이직을 그렇게 많이 했던 제 입장에서 그렇죠. 제가 관리자인 것처럼 말하면 웃기네요. 저는 오히려 나갔던 사람 쪽인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하고 싶으면 연락 걸고서 이제 일단 기존에 처음 합격한 회사는 취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 걸고면은 또 그만 어차피 로열티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남기로 했는데 또 갈구면 당연히 그만두고 싶겠죠.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갈구면은 이제 딴 편에서도 말했지만 여기가 너무 싫어지면은 딴 데가 다 너무 좋아 보여요. 실제보다 다르게. 그래서 별로인 회사로 그냥 갈 여지가 되게 많아요. 별로인 회사가 그냥 여기보단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평상시였으면은 좀 선택하고서 좋은 회사로 갔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찍혀서
괴롭힘 당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되게 별로인 회사로 급하게 이직해서 좀 인생이 꼬일, 약간 캐리어가 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할 뭐 관리자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냥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보통은 이 정도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해요.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익명성 안에 있습니까? 저는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아직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 중에 누가 그만둘지 아직은 몰라요. 관리자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그들 안에 숨어 있는 아직 뭐 이렇게 커밍아웃이라나 뭔가 말을 하지 않은 그런 익명성 안에 있으면서 근데 갑자기 딱 나와서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잠깐 순간이 내 가치가 최상이긴 해요.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계속 최상이 아니고 잠시 후 급락. 뭔가 좋은 제안을 받고 알았습니다. 이번엔 안 그만둘게요 하는 순간에 다시 급락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준비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도. 이 친구의 이직으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지금 갑자기 우쭈쭈 하면서 좋게 해주고 한다고 내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서 솔깃해서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떠나기로 했으면 떠나는 게 맞고, 이 사실은 저는 그만둬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요 말처 밑에 결국 그만둔다는 말을 꺼내는 건 정말 최후의 최악의 순간에 정말 안 써야 될 카드를 마지막에 쓰는 최후의 카드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불만이 있고 정말 너무 싫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만둘 각오까지 했다면은 그만두지 말고 일단 그 불편을 고치려는 시도를 해도 되잖아요. 그동안은 뭐 예를 들어 뭐 부서장, 임원분한테 가서 저 죄송한데 뭐 이런 게 싫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프로세스가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이런 업무보단 저런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이 업무에서 좀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평소에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그만둘 각오면 그만두기 전에 그 불평을 한번 고쳐볼 시도는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다 건의도 해보고 아니면 정말 그 윗분들에게도 어쨌거나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좀 제 불만을 제가 그만둔다는 극단적인 카드를 쓰기 전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일단은 또 서로 뭐 원수가 아닌 다음에야 한번 이렇게 말해보고 노력해보고 최대한 할 때까지 해보고서 그래도 안 되면 뭐 내 적응을 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뭐 나가거나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싫다고 그걸 바꿔보려는 노력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띡 그만두고 이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한 고칠 수 있는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최선이거든요. 가버리면 내가 가게 되는 그 회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현재 회사에 남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불평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최대한 고쳐보는 시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또 있죠. 가기로 했다가 현재 회사에 막판 사탕 발림에 다시 남게 되면 소문이 빠른 업계에 있을 경우 열심히 면접 다 보고 뽑아도 조금만 솔깃한 제안 받으면 그냥 다시 약속을 깨고 남아버리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내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직을 시도할 경우 전보다 나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사실 많지도 않아요. 보통은 웬만하면 그만둔다는 말은 정말 쉽게 꺼내지 않고 뭐 정말로 큰 실망이 있거나 그냥 진짜 마음을 완전히 비웠을 때 그만둔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만둔다는 말을 하기 전에 보통은 다른 회사에 붙고서 말을 하죠. 그러면은 웬만한 솔깃한 제안을 받아도 사실 마음이 떠났을 때는 죄송합니다. 저 그냥 갈게요 하고 저쪽으로 웬만하면 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진짜 그만둘지 말지 애매한데 그냥 면접 보고 그냥 누군가 날 잡아줬으면 하는 뭐 약간 좀 쉽게 어떻게 보면 그만둔다는 말을 꺼내신 분들은 다시 또 남을 수도 있죠. 솔깃한 제안을 받으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상대 회사 입장에서는 실컷 다 뽑아놓고 오기로 했는데 어느 날 전화 와서 저 죄송한데 그냥 원래 회사 다닐게요 해버리면은 당연히 뭐 충격이 크죠. 충격이 크고 그런 사람이 많진 않지만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생각보다 소문이 빨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약에 제가 그런 직원이었으면 제가 또 딴 데 면접을 보려고 지원했을 때 그 사실들이 이제 시장에 소문이 나 있으면은 저 친구한테 굳이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은 애를 굳이 면접 프로세스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또 끝까지 가서 합격해놔도 또 다시 마음 바뀔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가치가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혹하는 제안을 다시 받더라도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 이곳을 떠나겠다고 했던 그 이유가 아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좀 100%는 아니겠지만 보통은 이유 중에 사람 간의 관계, 뭐 나에 대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주는 거 이런 게 관계가 불만이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래서 전 불만이어요 말했어. 그래서 내가 고쳐줄게. 그때도 그렇게 안 할게. 그동안 잘못했어. 너한테 이렇게 안 할게라고 일단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도 사람은 생각보다 잘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무서운 말이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잘 안 바뀌고 그리고 그만두기로 말한 너는 이제는 좀 덜 중요한 사람이다. 어차피 그만둘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난 바뀌기가 어렵다. 뭐 이런 약간 좀 이렇게 우울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좀 결국은 다 떠나서 맨 앞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마음이 떠나고 그냥 그런 최악의 상황 고치려고 시도해보고 다 해봐도 결국은 바뀌지 않고 난 너무 힘들 때 뭐 그러면서 딴 데 내가 좋은데 붙었을 때 뭐 그 정도가 이직할 경우지 웬만하면은 이직이라는 카드는 이게 남발하는 만큼 이제 평상시에 그냥 뭘 어떤 더 좋은 조건을 제시 받으려고 던지는 협상 카드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최소한 현재 회사에서 해볼 수 있는 협상 카드는 다 써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제 그냥 답이 없구나 했을 때에 아니면 뭐 가고 싶은 회사 너무 좋은 회사에 붙었을 때 뭐 그럴 때에 이직을 얘기하는 거지 뭔가를 협상 카드로 쓰는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또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